안녕하세요, 리베하인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웹 또는 하이브리드 웹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한 6가지 정도 하나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팁은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6가지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디자인 파일은 640픽셀로 받는 것이 좋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작업을 하기 전에 디자인팀에서 PSD를 파일을 받고 오는데,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180 기준의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보통 디자이너분들이 1200픽셀 사이즈로 많이 주세요. 그래서 1200픽셀 사이즈로 받게 되면 우리가 그 픽셀 그대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바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최저 해상도가 보통 320픽셀로 많이 맞추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디자인 파일을 받을 때는 640픽셀로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퍼블리싱에서 작업을 할 때 640픽셀로 받을 때 그 사이즈 그대로 작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으로 나눠서 320픽셀 사이즈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사이트 만들게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반드시 640픽셀로 작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누기 1을 하기 가장 편한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모바일 사이트를 만들 때는 나중에 코딩할 때 320픽셀 사이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요. 640픽셀에서 아이콘을 하나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아이콘 사이즈가 640픽셀 기준 120픽셀 사이즈로 가로 사이즈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퍼블리싱 입장에서는 120픽셀을 반으로 나눈 60픽셀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120픽셀 그대로 이미지를 쓰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폰트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640픽셀로 디자인팀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이즈를 다 재고 만들다 보면 홀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웬만하면 디자인팀에서 또는 디자이너분들이 작업하실 때 짝수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반영을 했을 때 폰트 13픽셀로 PSD 기준 640픽셀 기준 13픽셀로 폰트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퍼블리싱에서 작업을 할 때는 6.5픽셀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럼 0.5픽셀에는 소수점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디자인 표현했을 때 약간 뭉글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이 나누기 작업을 하기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자릿수인데 홀수면 우리가 암산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계속 꺼내가면서 계산을 계속 두드려가면서 나누기 1을 하는 작업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편함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팀에서 작업을 하실 때 640픽셀로 작업해서 주실 때 그 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웬만하시면 짝수로 작업해 주시는 게 저 입장에서는 좀 편리한 면도 있지만 실제 브라우저에 반영됐을 때 좀 더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뷰포트를 사용하라입니다. 메타 요소 중에 뷰포트 속성이 있거든요. 디바이스 사이즈, 즉 모바일 사이즈 또는 타블렛 사이즈 등 모바일 기기 내의 사이즈를 그대로 100% 가로 사이즈로 또는 100% 세로 사이즈로 완벽하게 꽉 차서 구현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작성해 주셔야만 우리가 원활한 제대로 된 모바일 사이트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저 스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저 스케일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양손 터치를 하게 되면 확대가 되고, 양손 터치에서 축소를 하게 되면 화면이 줄어들거나 늘어났다 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을 메타 요소에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뷰포트 안에서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제어를 대부분은 하지 못하게 해요. 양손 터치를 불가능하게. 물론 양손 터치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딱히 불편함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모바일 웹 접근성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양손 터치를 만약에 가능하게 만들어 주게 된다면 웹 접근성 중에서 텍스트 콘텐츠 명도 대비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텍스트와 또는 배경 간의 색 차의 명도 대비, 명도차를 텍스트와 배경 간의 명도 차이를 많이 줌으로써 시각장애인 또는 생맹 유저들을 위해서 다양한 색상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손 터치가 좀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색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풍부한 색을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이 좀 과감한 디자인이라든지 다양한 색상을 많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양손 터치가 불가능하게 할까, 가능하게 할까, 그 부분이 협의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손 터치가 가능하다라고 했으면 디자인팀에도 그걸 고지를 해서 이제부터는 3대1 비율로 명도 대비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디자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디자인팀에서는 좀 더 많은 색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HTML5 그리고 CSS3를 적극 활용하라입니다. HTML5에 오게 되면서 인풋 요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좀 폭넓게 사용하게 되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풋을 쓰게 되면 인풋 타입 텍스트, 뭐 이미지 이런 것들, 패스워드 이런 것만 쓰게 됐었는데 HTML5 오게 되면서도 URL, 텔, 넘버, 이메일 등 많은 인풋 요소를 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모바일 때문에 많이 사용성이 높아진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인풋 타입 텔 같은 경우에는 숫자 키패드를 바로 호출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불필요한 터치나 불필요한 키보드 호출을 다시 재설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풋 요소들을 다양한 컨텐츠에 맞춰서 적시적소에 다양한 타입들을 넣게 되면 사용성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HTML5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CSS3를 많이 쓰게 되면 그라디언트라든지 보도 레디우스라든지 뭐 다양한 박스 섀도우, 텍스트 섀도우 같은 걸 활용해서 이미지 양을 많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CSS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이트에 대한 좀 부하를 많이 적게 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 양이 줄어드니까 좀 더 속도 개선에도 많이 효과가 있겠죠. 또한 다양한 링크들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코드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SMS, 즉 문자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 있는 코드도 존재합니다. 또한 불편한 요소도 하나 있습니다. iOS, 특히 iOS 같은 경우에는 숫자 입력만으로 자동으로 그것을 숫자 자체를 전화번호로 인식을 해서 바로 그 숫자를 잘못 누르게 되면 바로 전화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타 요소도 추가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A 요소에 전화번호를 넣을 수 있는 텔 속성 같은 경우에는 텔 값이죠. 텔 값을 넣는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숫자 입력 부분까지만 바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iOS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화가 걸리는 연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크로스 브라우징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웹사이트를 하시게 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다, 크롬이다, 또는 파이어폭스다, 사파리다 다양하게 맞추는 거와 마찬가지로 iOS다, 안드로이드다, 또는 특정 버전 이상이다 라는 것을 꼭 맞추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웹사이트를 했을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7버전, 6버전을 맞추지 않는 것처럼 iOS 또는 안드로이드의 OS 버전 또한 모든 버전을 맞추진 않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클라이언트와 또는 기획자, 다른 파트에 있는 부분 모든 사람들과 같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아이폰 5 이상 맞추겠다, 또는 안드로이드 젤리빈, 아이스크림 이상 버전 맞추겠다 등 많은 것들을 협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 맞출 거야 하고 나서 뭐 노키아 폰이라든지, 물론 안드로이드 기반이긴 하지만 윈도우 CE 폰, 뭐 블랙베리 이런 것들 좀 사용자가 많이 없는 그런 기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많은 사용자 위주로 맞춰주시는 게 모든 사용자의 기준을 맞추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상 많이 힘들고요. 특정 버전, 특정 기기 이상에서만 지원하는 사이트로 대부분 결정을 하곤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픽스된 레이아웃이 아니라 유동적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가로 사이즈 120, 가로 사이즈 1200픽셀에 마진용 오토 주고 그 안에서 픽셀 단위로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모바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로 사이즈를 100%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100%가 아니어도 유동형으로 만드셔야 되거나 가변형으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가변형이라는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고정이지만 한쪽은 퍼센트로 인해서 기기가 커지던 기기가 작아지던 상관없이 모든 화면에 꽉 찬 디스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세로형도 있지만 포트레이트 같은 세로형도 있지만 가로형 같은 랜드스케이프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웹 같은 경우에는 세로 모드도 보시기도 하고 가로 모드도 많이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동형으로 해서 100%로 꽉 채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큰 디바이스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이패드 2인데 아이패드 2 같은 경우에도 큰 편에 해당되거든요. 화면이 크기 때문에 가로 모드, 세로 모드 모두 다 꽉 찬 디스플레이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동형밖에 없습니다. 가로를 절대적으로 100%로 꽉 차는 디스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퍼센트가 100%가 되지 않으면 좌우 스크롤이 생겨버려요. 좌우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는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사용성만으로도 많은 사용자들이 세로로 이렇게 스크롤을 이렇게 세로로 하기 때문에 사용성에서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좌우 스크롤은 거의 안 쓰시죠. 좌우 스크롤 쓰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슬라이드, 스와이프 같은 기능을 좌우 스크롤에서 터치를 이렇게 터치하는 경우는 있지만 좌우로 해서 전체적인 바디가 좌우로 스크롤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스크롤이 있다라는 것은 코딩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스와이프 기능이나 배너 같은 이런 기능 외에는 좌우 스크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인데요. 6번째에는 스마트폰으로 접속 시 또는 PC 사이트에서 강제로 모바일 사이트 URL을 쳤을 때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작업자로서는 중요합니다. 물론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는, 고객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겠지, 그냥 모두 다 접속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이 클라이언트 입장이도 비슷하니까요.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m.naver.com을 들어갔을 때 현재는 네이버 사이트로 네이버 모바일 웹으로 바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네이버와 똑같이 나는 m.url.com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url.com 썼어도 상관없이 모바일 사이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웹에서도 똑같이 표현하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술적 제약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때문에 그런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SL5나 CSS3의 모든 기능을 다 지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도 9버전 같은 경우, 7이라든지 6 같은 경우 또는 8, 9버전, 인터넷 익스플로러 9, 9 버전 이상에서는 물론 대부분의 지원들은 다 하지만 특정 기술들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나눠서 써야 됩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포함까지 해서 모바일 웹을 전부 다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CSS3, SL5의 스펙을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유동적으로 레이아웃을 구현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지 않고 m.url.com 같은 모바일 전용 URL을 쓰고 PC에서 그 부분을 접근했을 때 강제로 모바일 사이트 URL 들어갔을 때도 모바일 사이트로 들어가지 않고 웹사이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HTML5나 CS3 같은 기술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웹사이트와 달리 모바일 웹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웹을 사용할 때는 유의할 점이 이렇게 6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유의할 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6가지만 충분히 준수하고 지키셔도 프로젝트 진행하신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모바일 웹, 하이브리드 웹을 할 때 알아야 될 6가지 팁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